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된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유라 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광덕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는 어떤 상황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1시 한 25분쯤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자기 소감을 밝힌 뒤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죄송하다고 그동안에 자기 댓글을 뭐 돈도 실력이다 뭐 이런 류의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뭐 약간 고개를 숙이는, 왜냐하면 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속으로 이제 기분이 조금 풀린 거죠. 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소유로 돼 있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 빌딩으로 갔어요. 가서 그날 간 뒤에 좀 다시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3시간 반 가까이 외출했던 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미승 빌딩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왜 계속 머물고 있느냐 하면은 일단 언론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제 다시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언행을 잘못해서 빌미를 잡히는 이런 거를 좀 덜 제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몸조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정유라 씨가 그 미승 빌딩에 간 뒤로는 엘리베이터 그 6, 7층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언론들이 주변에 기자들 한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가 좀 취재진하고 오갔습니까? 진성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정유라 씨가 나온 것은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외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는 상당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은 듯한 모범 답안만 이야기하고 갔는데 네. 그 중에는 아마도 그 본인이 공항에서 인터뷰했을 때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화여대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전공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게이트를 통해서 그럼 이화여대 들어가고 싶으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텐데 정말 무책임한 소리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에 못 들어간 다른 분께는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뒤늦은 눈물이고 또 하나 지금 주말에 SNS상의 이제 여론을 보면 정유라 씨가 물론 뭐 구속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과연 그러면 검찰이 베스트를 다 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8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를 소환하는데 그 검찰 수사관 등 5명이 갔으니까 그렇다면 정유라 씨 비행기값만 국가가 대신 내줬지 구속도 못 시키느냐. 뭐 신정아 씨 정도 케이스 빼면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이제 외국에 있는 피해자를 소환했을 때는 구속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인터폴의 적색 뭐 경보까지 뭐 내려가지고 데려왔다는데 들어오자마자 구속 기각됐다. 게다가 국민들이 언론에서 본 것은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굉장히 혐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대 입시 부정하고 청담고에 대한 업무방해 이런 것만 신청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사장이 온 뒤에 너무 태업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지금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검찰이 해야겠지만 저는 국민들의 이 이의 제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부항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 관련해서 진 전 의원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손수호 변호사께 바로 질문을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5달 정도 걸려서 정유라 씨에 대해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공조를 펼친 바가 있는데 정작 구속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다, 답이다라고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길목으로 점쳐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국민들의 의아스러움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외에 도피하고 있는 또는 체류하고 있는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또 해당 국외에서 어떤 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송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수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게 범죄인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해당 사건, 해당 인물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구속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법원에서 다르게 본 것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가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기소 여부를 가린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그런 수사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판사는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구속 사유는 아니다. 아무리 그 국외에 도피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도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 죽어도 뭐 부정하지 않다라고 보아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되지 않았죠. 그리고 재청구를 해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 1심에서 또는 그 후속심에서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감정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구속시켜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좀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더 성과를 낼지 또 그로 인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까지 그런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쭉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감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뭐 소위 말해서 법률적인 지식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해보죠. 마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 씨가 가담한 경위나 정도가 미흡하고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뒤에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고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차치하고서라도 가담한 경위나 정도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변호인 측 그리고 정유라 씨 측에서 나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있으면 제출했겠습니다만 그걸 못했다고 해가지고 구속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검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진하다, 아직 안 되었다, 충분치 않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고요. 무죄를 피의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네. 그리고 또 검사가 범죄 사실의 존재함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 증거로 해야 되거든요. 기타 다른 그럴 것이다 추측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어떤 판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편차가 사실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런 그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라는 점을 볼 때 뭔가 흑막이 있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있거나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나 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판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검찰이 한 거는요. 청담고등학교에 있었던 일하고 이화여대 입시 부정에 대한 것밖에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정유라의 죄는 이렇습니다. 자, 삼성이 어쨌든 수백억 원 돈을 갖다가 최순실 쪽으로 줍니다. 그중에서 수십억 원은 실질적으로 정유라가 독일에 있을 때 씁니다. 말도 타고 생활비도 하고 심지어 이제 보도된 거를 보면 100만 원에 달하는 아기 침대라든지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돈까지도 삼성이 보낸 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쓰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다면 과연 삼성이라는 글로벌 컴퍼니가 수십억 원을 갖다가 이 정유라의 말을 위해서 줬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 칠 때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정유라 씨가 외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크루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말도 움직이고, 강아지 열 몇 마리.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호텔, 집,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정유라 씨 이름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와 그 관계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외환관리법 위반 의혹 충분히 있는데 제대로 했는가? 심지어는 우리 법무부가 독일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한 죄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그런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대 입시 청담고 영업 업무 방해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미리 축소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손 변호사님의 설명처럼 판사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사의 그 기약 사유도 보면
아들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석해 보면. 그렇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영장을 치고 판사는 거기에 응답하듯이 지금 정유라 씨의 변호인들이 노렸던 그게 화답하면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에는 손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은 이러한 것이고 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건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제기된 정황들에 대해서 자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왜 따져보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건데 예. 김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볼 거냐의 차이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말씀하신 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달리 생각해 보자면 사실 지금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뭐 형량도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내 법정 안에서는 이 문제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외환관리법 위반 문제는 새로운 증거들이 이제 막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이제 정유라 씨를 통해서 비롯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을 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인 상태라고 생각해 보자면 가능한 범죄에서 먼저 시작하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거론해가지고 괜히 기각되느니 일단 가능한 범죄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아마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감정과는 좀 너무 벗어난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범죄인을 송환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로 풀어주게 된다면 과연 다음부터도 외국의 공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까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유라가 불구속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또 불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영장이 2번 기각이 됐는데 네.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 2사람이 사실 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제대로 과연 수사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은폐와 방조의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경우이고 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번 농단 사건의 여러 가지 삼성에서 준 돈을 좀 직접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번에 영장을 칠 때도 보면은 영장을 신청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 78억 받은 거를 어떻게 수혜해서 썼느냐라는 그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구속영장 사유로 제시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국내에 와서 조사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게 미국 독일에서 덴마크에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버렸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사가 충분하지 않게 한 뒤에 아까 지만 2가지 혐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와 관련된 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담고 그 문제 소위 그래서 그 2가지 문제만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판사가 그런 과연 가담 정도가 예. 중하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잠시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자막이 좀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네. 정유라 씨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을 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공항에서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삼성이나 승마협회가 지원했던 6명 중에 1명으로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승마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정유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말 자체가 비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블라디미르 이런 것들이 뭐 사고 팔고 했는데 합치면 수십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삼성 소유건 아니건 간에 실질적으로 정유라를 위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공항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는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비웃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정유라가 원해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검찰이 대비를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정유라를 수사해야 될 윤석열 지검장 밑의 서울중앙지검은요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네. 검찰들이 지금 인사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일을 손에 놓고 있겠죠. 예. 아마도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10시간을 갖다 포기하고 바로 체포해버린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평론가들이 이 프로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은 영장을 갖다가 언제 치느냐, 체포를 언제 하느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체포할 거라 그랬는데 예. 왜 미리 쳤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가 있고 자신감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거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때는 검찰들이 다 이제 뒤로 설명을 합니다. 뭐 최순실이가 들어왔을 때는 곰탕 먹은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정유라 씨가 이 구속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언론들도 보면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말 잘한다? 전 이런 거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얘기로 마냥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라는 전제를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생각, 논리적인 흐름까지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 뭐 검찰 쪽의 얘기, 또 예. 법원 쪽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법원 얘기를 잠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 씨의 어떤 눈물 호소 전략이 좀 먹힌 측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어머니는 구속된 상태. 그리고 아버지는 현재 뭐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가족 관계에 관한 설명이 조금 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정 씨가 아들에 관련해서 밝힌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를 둔 모자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네, 이런 변호인의 설명도 있었고 정 씨 본인의 설명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전략들이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판례가 어떻습니까? 판례라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데 이게 부수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저런 사정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선에 있는 상황에서 기타 그 가족관계라든지 현재 뭐 부양해야 되는 노모가 홀로 계시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형량을 결정할 때도 또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법원의 그런 그 결정을 볼 때 이게 피의자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마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정유라 씨 그리고 또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단순히 어린 아들이 있다는 점, 또 모친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불구속 결정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기타 그 검찰 측의 준비 그리고 범죄 사실 소명 등 기타 자료가 현 시점에서는 미진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가족관계 등은 거기에 더해진 그런 그 부수적인 요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검찰은 앞으로 계속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다시 말해서 뭐 재청구를 하게 될지 구속영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정유라 씨 변호인과 그리고 정유라 씨가 한 발언들이 있죠. 이거 한번 다시 묶어서 보고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는 자기 일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주는 데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을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억울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임은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예, 상당히 뭐 로우키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도 네.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다듬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고려해서 뭐 재청구를 하게 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지금 현재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수사를 사실 좀 짧은 시간에 사실 대충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지만 저는 뭐 영장을 재청구할 거로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철저하게 안 하고 불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 선에서 마무리할 경우 검찰의 그 굉장히 부실 수사했다는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한 검찰이 역시 보강 조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를 분명히 저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다시 검찰에 와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다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검찰은 그러한 거를 다 청구하게 될 것이고 정유라 씨는 지금 바로 말한 것처럼 목소리 톤이 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불구속된 상황에서 좀 몸조심해서 다시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라고 하는 로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여론 재판이라는 말은 성급히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거죠. 예, 뭐 영장을 다시 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불구속으로 수사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혼자 하는 재판이 아니라 이미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정유라 씨는 그 모든 재판을 어찌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지금 수사가 시작되는 이제 이 시점부터는 어떠한 증거들이 또 새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발언으로서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생겨날 혐의가 추가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검찰도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구속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가 네.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검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진하다. 아직 안 되었다, 충분치 않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고요. 무죄를 피의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네. 그리고 또 검사가 범죄 사실의 존재함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 증거로 해야 되거든요. 기타 다른 그럴 것이다 추측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어떤 판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편차가 사실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런 그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라는 점을 볼 때 뭔가 흑막이 있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있거나라기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나 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판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검찰이 한 거는요. 청담고등학교에 있었던 일하고 이화여대 입시 부정에 대한 것밖에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정유라의 죄는 이렇습니다. 자, 삼성이 어쨌든 수백억 원 돈을 갖다가 최순실 쪽으로 줍니다. 그 중에서 수십억 원은 실질적으로 정유라가 독일에 있을 때 씁니다. 말도 타고 생활비도 하고 심지어 이제 보도된 거를 보면 100만 원에 달하는 아기 침대라든지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돈까지도 삼성이 보낸 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쓰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다면 과연 삼성이라는 글로벌 컴퍼니가 수십억 원을 갖다가 이 정유라의 말을 위해서 줬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 칠 때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게다가 국민들이 언론에서 본 것은 범죄수익 은닉이라든지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굉장히 혐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대 입시 부정하고 청담고에 대한 업무방해 이런 것만 신청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사장이 온 뒤에 너무 태업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지금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검찰이 해야겠지만 저는 국민들의 이 이의 제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보강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 관련해서 진 전 의원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손수호 변호사께 바로 질문을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5달 정도 걸려서 정유라 씨에 대해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공조를 펼친 바가 있는데 정작 구속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다, 답이다라고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길목으로 점쳐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국민들의 의아스러움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외에서 국외에 도피하고 있는 또는 체류하고 있는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또 해당 국외에서 어떤 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송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수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게 범죄인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해당 사건, 해당 인물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구속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법원에서 다르게 본 것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가 수사를 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몸조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정유라 씨가 그 미승 빌딩에 간 뒤로는 엘리베이터 그 6, 7층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언론들이 주변에 언론 기자들 한 20-3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가 좀 취재진하고 오갔습니까? 진성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정유라 씨가 나온 것은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외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는 상당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은 듯한 모범 답안만 이야기하고 갔는데 네. 그 중에는 아마도 그 본인이 공항에서 인터뷰했을 때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화여대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전공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게이트를 통해서 그럼 이화여대 들어가고 싶으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텐데 정말 무책임한 소리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에 못 들어간 다른 분께는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뒤늦은 눈물이고 또 하나 지금 주말에 SNS상의 이제 여론을 보면 정유라 씨가 물론 뭐 구속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과연 그러면 검찰이 베스트를 다 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8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를 소환하는데 그 검찰 수사관 등 5명이 갔으니까 그렇다면 정유라 씨 비행기값만 국가가 대신 내줬지 구속도 못 시키느냐. 뭐 신정아 씨 정도 케이스 빼면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이제 외국에 있는 피해자를 소환했을 때는 구속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인터폴의 적색 뭐 경보까지 뭐 내려가지고 데려왔다는데 들어오자마자 구속 기각됐다.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기소 여부를 가린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그런 수사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판사는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구속 사유는 아니다. 아무리 그 국외에 도피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도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 죽어도 뭐 부정하지 않다라고 보아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되지 않았죠. 그리고 재청구를 해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 1심에서 또는 그 구속심에서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뭐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감정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구속시켜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좀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더 성과를 낼지 또 그로 인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까지 그런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쭉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감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뭐 소위 말해서 법률적인 지식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해보죠. 마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 씨가 가담한 경위나 정도가 미흡하고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뒤에 부분은 조금 뭐 어려운 얘기고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차치하고서라도 가담한 경위나 정도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변호인 측 그리고 정유라 씨 측에서 나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뭐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만 그걸 못했다고 해가지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된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유라 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광덕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는 어떤 상황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1시 한 25분쯤에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자기 소감을 밝힌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죄송하다고 그동안에 자기 댓글을 뭐 돈도 실력이다 뭐 이런 류의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뭐 약간 고개를 숙이는, 왜냐하면 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속으로 이제 기분이 조금 풀린 거죠. 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소유로 돼 있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 빌딩으로 갔어요. 가서 그날 간 뒤에 좀 다시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3시간 반 가까이 외출했던 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미승 빌딩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머물고 있느냐 하면은 일단 언론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제 다시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언행을 잘못해서 빌미를 잡히는 이런 거를 좀 덜